남원의 춘향가 한 대목이. 거기 추어탕 맛있는데요. 그 추어탕 잘해요. 거기 남원이. 근데 갑자기 남원 추어탕 말이 나와요? 춘향가. 천리라도 따라가고 말리라도 따라가는 갈가보다의 춘향가. 아, 이거 경인일보 신춘문어의 그 이별가 대목 그거 예. 말하는 거요? 근데 이런 낯익은 이별가에 목이 메인다 보다는 직접 들어야지 이게 심정이 동화가 되잖아요. 예. 뭐 이 먹는 거라든가 이 음악 같은 거는 직접 들어야지 듣는 감각만 못해요. 그렇죠. 그게 예. 옆에서 듣는 것만 생으로 네. 그것만 보다지요. 네. 지방지에서 그 경인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세계 고향이라는 제목의 김현주 시인의 시 한번 볼까요? 그 시를 너무 자세히 해석하면은 이게 시의 상상력이나 시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많이 훼손을 해요. 제한을 시키고. 예, 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사족같이. 그런데 그렇게 또 안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그 애매모호해요. 이것을 맞춰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블럭의 조합 같은 거예요. 예, 블럭을 딱 조합을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잖아요. 로봇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형체가 나와야지 박수가 나오는 거지. 예, 우리가 어떤 상이 잡히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느끼세요, 이해하세요. 시는 그런 거예요 하고 넘어가 봤자 이게 머릿속이 다 흩어지거든요. 남는 거 없이. 예, 그렇게 되면 이 시를 어떻게 감상할 수가 있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오독이라도 할 줄 알아야 거기서 뭔가 이게 오독이었어? 이게 왜 틀렸구나 이거라도 잡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 마음은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의 상이라도 이렇게 잡고서 음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오히려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면 저는 시를 좋아하고 싶었는데 좋아할 수가 없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걸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왜 나한테 의미가 있고 이 시를 통해서 내가 세계와 세상과 어떤 그 현상과 이 자연이 됐든 어떤 의식의 세계가 됐든 정신이 됐든 문화의 그런 게 됐든 뭐 그런 거를 잡고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되면서 그게 만남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 만남 자체가 되지가 않는데 거기서 뭘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향유를 누린다는 거를 꿈꿔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남이 없으면. 그래서 일단은 만나야 되니까 저는 하나의 시를 가지고서 자세히 이렇게 해체해가면서 이렇게 보는 것도 더 많은 제가 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그때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또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기록을 해놔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음미를 하면서 2번, 3번 들으면서 시를 더 좋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 이거 한번 볼까요? 네. 경인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시에게 고양이 김현주. 손끝에 떨어진 작은 눈물 한 조각에 지구 반대편 수만 년 전에 빙하가 서서히 녹고 있다. 흩어지는 만년설 사이로 사파이어처럼 빛나는 파란 눈동자. 작게 너울거리는 심장 소리가 빼꼼히 나를 올려다본다. 희둥그랑 투명한 수염을 휘날리며 다정히 나의 세계에 뛰어들었던 고양이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이 시는 그 그림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살짝 떠있는 그 빙하의 한 조각. 네. 예, 살짝 올라와 있는 의식과 무의식에 걸쳐있는 어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아와 세계와의 무의식의 세계들 그런 게 떠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만년설로 덮여갖고 있고 그 북극의 한 가지 색만 그 다 지배해갖고 있는 세계. 네. 그러면은 시인으로 본다면은 그 자신의 세계와 추구하고자 하는 상상력의 세계와 꿈의 세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는 내가 사고하고 있는 이 안에 세계 내고 고양이는 그 안에서 나의 그 꿈과 나의 상상을 펼쳐가는 세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그 환경시 같이 보이는데
그 환경시가 곁들여져 갖고 있는 시인의 그 세계예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사고를 가진다는 거. 그것은 자신이 그 시를 쓰고 시 안에서 놀고 예술을 하고 음악에 취하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세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 자신이 기르고 있는 고양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끝에 떨어진 작은 눈물 한 조각에 지구 반대편 수만 년 전의 빙하가 서서히 녹고 있다. 이건 자신이 들어가는 하나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손끝에 떨어진 작은 눈물 한 조각이라고 왜 말을 했을까요? 손끝에 떨어진 작은 눈물 한 조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비 효과 같은 작은 눈물 한 조각? 예. 지구 반대편에 뭐 빙하가 서서히 녹는 게 어떤 토네이도가 이는 그 나비짓 한 번이 시초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거대한 어떤 움직임을 낳게 된다는 초기 조건의 중요함을, 민감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나비 효과처럼.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손끝에 떨어진 작은 눈물이란 것은 우리 지구 환경에서 아직 낙후돼 갖고 있는 지역에 아주 어렵게 살아가면서 커피 농사를 짓는다든지 기타 이런저런 것을 하면서 농사도 잘 안 되고 계속 사막화 돼가고 이런 지역, 거기에 피눈물, 그것은 빙하가 녹는 것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거야. 그 공업국에서 모든 지구 환경을 파괴해가지고 빙하가 녹고 그쪽에 사막화를 시킨 거예요. 그 작은 눈물이란 것이 결국에 와서는 어느 지역에서의 하나의 눈물로 이어지는 거야. 결정적인 사건, 빙하가 서서히 녹게 될 정도의 예. 사건으로 연결되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소비하는 일회용품들 같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빙하를 녹게 만들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과 연결되는. 예. 그리고 지구 한편에 아직 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하는 데서는 밑에 지하수를 판다든지 어떤 다른 관계 수로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농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잖아요. 네. 그거는 눈물이죠. 그게 지구 환경의 재앙이. 그 재앙이 지구 한편에 있는 눈물 한 조각하고 만년설의 빙하하고는 연결돼 갖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부의 취함은 어떤 사람의 눈물이 되고 빙하의 녹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다고 소비하고 있는 모든 것의 그 대가는 한쪽의 희생이 따른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흩어지는 만년설 사이로 사파이어처럼 빛나는 파란 눈동자, 작게 너울거리는 심장 소리가 빼꼼히 나를 올려다본다. 휘둥그랑 투명한 수염을 휘날리며 다정히 나의 세계에 뛰어들었던 고양이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 이건 뭘 말이에요? 흩어지는 만년설 사이로 사파이어처럼 빛나는 파란 눈동자, 작게 너울거리는 심장 소리가 빼꼼히 나를 올려다본다. 뮤즈가 깨어나는 장면, 뮤즈가 찾아오던 그런 순간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걸로 치면은 아까 그 일련은 자신이 서서히 녹아 들어가고 있는 세계를 말하고 있고, 시의 그 뮤즈로 한다면은요. 네. 예. 그리고 여기는 사파이어처럼 빛나는 파란 눈동자에 작게 울리는 심장 소리가 빼꼼히 나를 올려다본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바다사자나 북극에 있는 동물들 있잖아요. 네. 예, 그걸로 볼 수가 있어요. 휘둥그랑 투명한 수염을 휘날리며 바다코끼리, 네. 그게 그 수염, 예, 바다코끼리의 수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다정히 나의 세계에 뛰어들었던 고양이는 지금쯤 어디 있을까? 이 바다사자를 고양이로 지금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점점 사라져가는 북극의 생태계, 예,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뛰어들어갔다는 나의 고양이를 잡기 위해서 뛰어들어갔다는 시적 상상력의 세계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꽁꽁 얼어갖고 있잖아요. 꽁꽁 얼어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허용을 안 하는 곳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자기만이 들어가는 세계, 그 세계에는 남들한테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세계예요. 드러내고 싶지도 않는 세계고, 그 세계는 꽁꽁 얼어갖고 자기만이 알고 있는 세계잖아. 그 안에서의 고양이란 말이에요. 그 언어의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휘둥그랑 투명한 수염을 휘날리면서
그 안에서 세계에 뛰어들었던 그 고양이, 상상력의 세계는 지금 어디서 뭔가를 갖다가 찾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강렬한 충문처럼 나를 감싸던 고양이가 사라진 지금, 그 상상력이 사라진 지금, 그 고양이가 사라졌다는 것은 굳은 생각이고 빙하로 친다 할 것 같으면 점점 그 녹아서 내려가고 있는 고양이 세계잖아요, 이가. 네. 예, 빙하가 녹아 들어가는. 그리고 바다코끼리가 사라지는, 북극곰이 사라지는 그런 세계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나는 달빛 한 조각에 자비도 없는 세상에 포위되었다. 언제쯤 돼야 이 지긋지긋한 것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무쇠신을 끌며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고 긴 북극의 밤에는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고양이도 없다. 달빛 한 조각에 자비도 없는 세상에 포위되었다는 것은 자기만이 닫힌 세계고 갇힌 세계, 죽음의 세계, 세계에 갇혀갖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시인으로 하면 시인의 세계인 거야. 여기가 바로요. 혼자만의 그 북극처럼 갇혀있는 세계. 언제쯤 돼야 이 지긋지긋한 것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자기만의 자유로운 세계 안에서 자유롭게 유영하고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 억지로라도 그걸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쪽 세계에 자기가 머무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시라는 것은 그런 데 머무른다고 그것이 자기한테로 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해서 자기 마음대로 상상력의 세계로 간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 이루어지는 세계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무쇠신을 끌며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고 긴 북극의 밤. 무쇠신은 누가 신고 그 터벅터벅 걸어가요? 이건 뭐예요? 누가 무쇠신을 신고 걸어가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무쇠신이. 여기서 무쇠신이 뭐냐면은 쉐빙선을 이야기해요. 그 적막한 북극을 혼자서 쉐빙선으로 갖고 갈아가면서 가고 있는 시인의 길인 거야. 이것은요. 그래서 무쇠신을 끌며 터벅터벅 걸어가고 길고 긴 북극의 밤에는 거기는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고양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쇠신 혼자 신고 쉐빙선 혼자서 가고 있는 거야. 그 길을. 그럼 그 쉐빙선을 그 몰고 가는 이는 누구냐 이거죠. 그 시인이라는 것이죠. 북극에 혼자서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 시를 쓰고자 거기에 들어가서 바다를 갈고 길을 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시인의 사명 같은 그 길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가지처럼 불행의 취기만 가득 담은 냉담한 숨결을 통과하며 영원히 끝나지 않는 밤을 지난다. 쉐빙선도 깨지 못한 얼음에 갇혀 일각고래와 청새치 바닷거북이 가라앉은 심해 한가운데를 혼자 일렁이는 밤. 이것은 북극을 항해하는 배처럼 혼자서 가시처럼 불행을 취기만 가득 담고서 냉담한 숨결을 혼자서 통과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밤을 갖다가 혼자서 언어와 씨름을 해가면서 상상력과 씨름을 해가면서 그 쉐빙선도 깨지 못하는 그런 쉐빙선도 깨지 못하는 얼음에 혼자서 갇혀서 일각고래나 청새치나 바닷거북이 가라앉은 심해에 혼자 그 안에서 자기가 그 시를 쓰는 그 고통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여져요. 천리라도 따라가고 말리라도 따라간다는 난역은 이별가에 목이 메인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춘향가 남원 춘향제 가면은 그 광활로 앞에 추어탕을 팔거든요. 예. 그리고 한 그릇 먹고 이제 가서 또 듣고 갈까보다 천리라도 따라가고 말리라도. 그러니까 예, 그 앞에 그 춘향가 첫 대목을 이제 이별가 보면은 갈까보다 님 따라 갈까보다 그러잖아요. 네. 천리라도 따라가고 말리라도 따라 갈까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노래들은 진짜 예. 그 가사로 우리가 그냥 볼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들어주는 거 생음으로 그게 최고죠. 예. 그것만한 감흥과 그 심장의 울림과 그런 게 어떤 언어로 표현한다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천리라도 따라가고 말리라도 따라갈까 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구름도 쉬어가고 바람도 쉬어가는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보람에 해동청 보람에. 예, 해동청보람에 그래요. 해동청보람에. 예, 그래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보람에는 다 뭐예요? 수진이는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들으면은 감흥이 저절로 와요. 예, 그렇죠. 근데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진이는 예. 그 매사장을 할 때 예. 손으로 이렇게 가르쳐 갖고 조그만 할 때부터 가르치는 그 저 길들여짐이에요. 수진이는. 그러면 날진이는 뭐예요? 그냥 야생에. 그렇지, 날 것이니까. 날 것으로 그러니까 날진이고. 해동청은 뭐예요? 해동청은 이제 동쪽 해? 아니요. 해동청도 예. 그 길들인 배예요.
아, 그 다음에 그 보라매라는 것은 새끼 매가 조그마할 때 그 가슴팍에가 그 보라 색깔이 그렇게 난데요. 네. 그것을 길들여 갖고 이 매사냥을 하는데, 예, 그것이 그 보라매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매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남원산성 올라가 이화문전 바라보니, 이화문전이란 것은 배꼽 핀 문을 열고 바라보니 그 말이잖아요. 네. 예, 그게 봄이라는 뜻이죠. 이화문전 바라보니 수진이 날지니 해동청 보라매 떴다 봐라 저 종달새 그러잖아요. 예. 네. 예.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춘향전의 수진이 날진이란 말도 여기 남원산성에 있던 미녀가 원래 그쪽으로 낑겨 들어갔지 않았나, 그 판소리 쪽으로 그렇게 봐야지요. 그 새를 보면서 이제 님을 그리는 거겠죠. 예. 내 사연 전에도 하면서. 예. 그래서 여기서 예. 천리라도 따라가고 말이라도 따라간다는 난역은 이별가의 목이 메인다는 것이, 그 유빙이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면서 이리저리 가버리잖아요. 가듯이 자기 상상력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가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낯익은 이별가잖아요. 예. 매일같이 이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낯익은 이별가에다가 매일같이 이별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은, 예. 유빙은. 예. 그러면서 자기 상상력도 매일같이 오늘 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내일 또 똑같은 걸 또 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자주 들어가는 장소란 말이에요. 이 시인이 들어가는. 시인의 고독한 방이고. 그래서 동그랗게 떠있는 그곳을 향해 차가운 유빙과 얼어붙은 별들을 데리고 간다. 먼지처럼 부서져 내리며 솟아오르는 나 또는 고향이라는 세계. 이 세계는 결국에 와서는 뭐 어떤 세계예요? 자기 자신의 세계라는 거잖아요. 고향이라는 세계가. 이 연민이 느껴지는 시예요. 예. 누구나 모든 시인들이 겪고 있는 그 통증, 예. 예, 전신의 통증과도 같은, 전신이면서 육체의 고통이면서 예. 또 영혼과 정신의 고통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동그랗게 떠있는 그곳을 향해, 동그랗게 떠있는 자기만의 그 세계 아니에요. 네. 예, 그 세계. 아니면 북극 안에 갇혀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떠있는 오로라 같은 세계지요. 자기 그 상상력의 세계 안에가. 그래서 차가운 유빙과 얼어붙은 별들을 데리고 자기 혼자만 그 별들, 꿈을 데리고 가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먼지처럼 부서져 내리며 또 솟아오르는 나의 세계와 나의 고향이라는 시인의 언어를 파고 있는 그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 시인은 보면은 쭉 그냥 하나의 그 얼어붙은 자기만의 고독한 세계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또 자기 연민에 갇혀가지고 하는 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보면 건강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예.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또 시인의 감성으로 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 예술의 창작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 그렇기도 하고. 근데 언어 부분에서 수식어가 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비유나 은유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시가 너무 다듬다 보면은 이게 자기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성으로 쫙 올라가고 있던 때를 그대로 놔뒀다가 감성을 죽이지 않는 선에서만 이게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게 감성도 올라오지 않는 것을 억지로 시를 쓰다 보면 전부가 자기적이 돼가지고 시가 목에서 계속 가시 걸리듯이 계속 걸리게 돼 있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쓰는 시를 읽어봐갖고 이렇게 술술술술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 운율이나 이런 시상이 전혀 맞질 않다는 거야. 그런 것을 더 보충을 한다든지 조금 더 자기적이지 않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조금만 자기적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딱 걸려요. 시는. 아무튼 좀 더 익혀서 발효를 시켜서 그렇게 내놓는 것도 괜찮다, 시는. 왜냐하면 그 좋은 시상을 다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한 번 나왔던 좋은 시상을 어쩌든지 살려가지고 더 좋게끔 만드는 것도 시인의 고통스럽지만 또 필요한 작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는 시인이 혼자 북극의 얼음을 깨고 지나가는 시인의 길을 갖다가 이렇게 쓰지 않았나, 그런 측면으로 보여요, 이 시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예. 그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로가 오는지 아무런 줄을 모르고 독수공방 상사일념으로 세월을 보내는 띠
보다 천리라도 따라가고 난리라도 나는 따라가지 바람도 수여넘고 구름도 수여넘는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람에 모두 다 수여 얻없는 동설령곡에 우린 이미 왔다 하면 나는 발 벗고 아니 수여 넘으련만 어찌하여 못 가는 곳 부정하여 아주 있고 일장수서가 돈철헌가 미녀는 고향말 듣고 여여 이별이 되랴든가 하늘의 칭여성은 은나수가 맥혔어도 이한일도 보건나는 우리님 계신 곳은 부산물이 맥혀간디 이다지도 못 오신가 차라리 내가 죽고 삼월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참아 끝에 집을 짓고 내가 논일 다가